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함께 하시죠.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매날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도 시장 상황에 맞게 첫 번째 주제를 급격하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시장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급변경된 저희 주제입니다. 혼돈의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전략이 있을까요, 임순재 대표님? 네. 일단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좀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뭐 이제 12월 3일이죠.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면서 뭐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사항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제까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이걸 방어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좀 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탄핵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진행이 되면 지금 일정으로 보면 내일 저녁에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에도 가능성이 열어놓고 아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니까 시장 투자자 심리도 크게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탄핵이 있었던 경우가 2번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제 탄핵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탄핵이 2번 이제 있었는데, 당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04년 같은 경우에는 탄핵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016년도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 탄핵 의결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당시에 이제 경제 상황과 같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상황이 그나마 좀 좋을 때는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탄핵이 의결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주식 시장이 좀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만약 그 상황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정치 이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탄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윤여민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방금 전에 뭐 지수가 갑자기 훅 환율도 올라가고 밀렸었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너무 찾느라고 지금 바빴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시가 변동이 또 커졌을까? 네. 탄핵 표결 이거 좀 빠르게 추진한다. 그 뉴스 때문이라고 보세요? 왜 이렇게 오늘 혼란스러울까요? 일단은 좀 여당의 어떤 스탠스가 바뀌었던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좀 이제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진이 좀 계속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대로 어쨌든 수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2차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원달러 환율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1,420원대를 지금 다시 돌파한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시 30분을 기해서 약간 반대 매매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여기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대 매매를 좀 회피하기 위한 회피 물량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증시 안정을 위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다시 작동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특이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오히려 급락을 이용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 주가 좀 상당히 혼란스럽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을 바꾸기에는 큰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뭐 제가 이번 달 혹은 뭐 내년까지 갈 그런 이벤트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 주 안으로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주요? 네, 주말 안에 어쨌든 결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016년, 17년 때 어떤 사례를 보게 된다고 하면 탄핵 결정, 그 이후에 헌재에 대한 부분들, 또 다시 재선거, 이때 좀 증시가 상당히 급하게 올랐던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결정까지 어떤 조정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좀 증시가 흔들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주 주말을 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분기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표결이 차라리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증시가 조금 더 방향을 잡고 움직일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 업데이트되는 뉴스는 체크하시면서 오늘 증시 보셔야겠어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내일 오후 5시라고 얘기를 하네요. 요때 이제 탄핵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친한계에서 이제 탄핵을 지지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의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심리가 조금 더 많이 흔들렸던 부분을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시장 하나의 명확한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 추측을 조금 해보게 되면서 그러면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다음 주에 뭔가 표결이 되고 나서의 불확실성 제거 이후의 시장을 기다려본다면은 매집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 현금을 좀 투입할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뭐 지금 상황 같이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네.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게 탄핵이 만약 국회에서 의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증시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잦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그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10월, 11월 달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탄핵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 계속 한 달 가까이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탄핵이 의결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제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탄핵이 의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 뭐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상승으로 전환한다라기보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낙폭을 만회한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금 비중을 높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반등을 할 때 내가 트레이딩을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종목,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정치 테마주도 같이 아마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뭐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계속 지금 탄핵이 뭐 이루어지고 뭐 아니면 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유력 정치인에 관련된 그런 이제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은 지금보다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한 그런 이제 단기적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할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단순 테마주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발언이나 아니면 그 지지율의 변경에 따라서 급등락이 계속 있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뭐 이걸 뭐 오래 갖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 수준으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기존의 주도주를 이게 지수 반등 제한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셨어요. 탄핵 의결되면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잡을 만한 예를 들어 주실 만한 종목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네. 지금 뭐 낙폭이 있었던 게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 아니면 반도체? 조선 관련된 종목. 조선이요? 네, 그런 네. 종목. 그리고 이제 전력기계, 특히 이제 미국과 관련돼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향후 이제 추진할 정책 방향 쪽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이 혼란에 빠지기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쪽으로 다시 가는 게 맞다라는 결론 주셨어요. 이사님께서는 종목 내주세요. 네, 일단은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주 사실은 좀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화요일, 뭐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 좀
섹터별로 약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이, 코스닥 지수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주도 섹터로서 좀 올라오는 섹터들이 있었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제약바이오랑 어떻게 보면 화장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혹은 뭐 이제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의 어떤 섹터에서 그래도 수급이 돌면서 어쨌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조금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미국과 혹은 뭐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볼 때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전력 인프라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미국 같은 경우 당연히 인프라와 관련돼서 좀 기존의 어떤 노후화된 인프라의 어떤 교체 수요, 또 AI를 통한 어쨌든 데이터 센터의 수요, 여기에 뭐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전력 인프라, 특히 이제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수출 데이터를 통한 제가 볼 때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대장주로 지금 불리고 있는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조정이 나오지 않고 지금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과대낙폭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현금을 어디로 투자해야 될까라는 복잡한 계산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책에 대해서는 공통된 분모가 형성이 되네요. 이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점, 네, 눈에 띕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타격이 큰 종목들이 있죠. 오늘도 뭐 KB금융 같은 종목들 거래대금이 4위 기록하게 되면서 아주 약하게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지금 금융 쪽이라던가 원전 쪽에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것도 지금 다 시장 흐름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주가 이렇게 빠진 게 너무 과한 건가라는 생각들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정책주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런 데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이번에 지금 뭐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대통령에 대한 뭐 리더십이 완전히 이제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아마 행정부처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정부에서 즉 뭐 어떠한 특별한 정책을 밀겠다라는 라고 보기에는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원전이나 아니면 뭐 원전 같은 경우 아니면 대왕물에 관련된 이제 섹터, 어떤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기적으로 타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지금 뭐 해외 수주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수주했던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출이 계속 좀 어떻게 진행될지, 그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들어서 원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실 필요는 있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그렇게 원전이 각광을 받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 프로젝트 관련돼서도 지금 뭐 야당 쪽에서 상당히 좀 반대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지 여부, 아마 뭐 지금과 같이 그렇게 아주 관심 있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밸류업 관련된 부분은 약간 좀 다르게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양당 모두 한국 증시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는 데는 뭐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붐업 시킬 거냐에 대한 그런 이제 세부적인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만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국내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들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주가 되는 거고요. 특히 계속 은행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융주 같은 경우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점 분할 배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주는 반등 힘들다, 금융주는 저가 매수 괜찮다, 이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정책주들의 오버슈팅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대표님은요. 네,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사실 이제 좀 이런 사태가 나오면서 관련된 좀 정책주들의 좀 급락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이제 52주 신저가를 지금 갱신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당연히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이탈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관련된 정책주는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이 심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밸류업도 있고 원전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이번 정부에서 힘을 주는 그런 제가 볼 때는 프로젝트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좌초기를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원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예산안이 많이 좀 삭감이 됐다라고 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505억 중에서 지금 497억이 감액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를 거의 진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관련주들의 낙폭이 커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런 기관 산업들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또 이제 밸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행은 될 것으로 보이나 과연 이제 이번 정부처럼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히 의문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들이 저점을 못 잡는 상황에서 정책주를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정책주도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잡지 못하면서 계속 급락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반등을 할 때 정책주가 시장 대비 강하게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의문은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회복 탄력성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매매를 해도 좀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관련주에 대해서 그냥 체크만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하고 지금 당장 그럼 주실 관심 좀 없는 거 맞으신 거예요? 네, 저는 관련주를 좀 굳이 지금 상황에서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군요. 관련주는 네. 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뭐 정권 교체 가능성을 주가에 또 반영하게 된다면 뭐 더 빠질지 올라갈지 누가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은 가담할 구간이 아니라는 의견이셨고, 대표님께서도 종목 없으세요? 금융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궁금한데. 네, 뭐 금융. 대표적으로 네.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이제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뭐 네.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KB금융 정도 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픈 AI까지 판 커지는 드론주. 네,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볼까요? 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가 굉장히 활발할 때 어떤 섹터 순환매가 돌고 돌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드론은 어떨까? 한 드론 회사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고문으로 영입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드론 안에서 좀 움직임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드론입니다. 드론도 사실 뭐 어떤 가능성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판단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드론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지금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오픈 AI가 이제 미국의 드론 방어 이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세계 여러 군데 이제 미군이 파병이 되어 있는데 특히 시리아에 파병된 이제 쪽에서 최근에 이제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시스템들을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에 이제 지금 오픈 AI가 같이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픈 AI가 뭐 이런 AI를 통해서 이런 드론 시스템을 좀 방어 시스템을 개선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픈 AI가 직접적으로 이런 뭐 드론, 특히 이제 군사용 드론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보시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오픈 AI는 회사 정책상 군사용 공격 무기에는 그 AI를 활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참여하는 게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드론주가 좀 출렁거릴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국내에서 드론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은 대부분 중국 업체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DG, 세계 1위의 이제 드론 업체인데요. DG가 지금 전체 시장을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드론 관련주다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DG에서 만든 드론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드론을 자체 생산을 해서 이 시스템을 운용을 하는 회사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드론 시장, 특히 이제 최근에 시장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군사용 드론인데, 군사용 드론 관련된 부분은 국내 업체들의 수혜는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형 업체들은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드론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업체가 성장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국내 드론은 단순히 테마로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테마기 때문에 어떤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 트레이닝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픈 AI가 군사 분야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 영역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정말 생각을 하게 되면서 드론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실체에는 종목은 그다지 없다라고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셨습니다.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드론이란 단어가 나온 건 결국 이제 미국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정보 효율부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예산에 대한 부분들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부서가 어딜까라고 하면 결국 이제 미국도 국방부거든요. 예, 네. 국방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내년 회계년도에 국방 예산 요구안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192조입니다. 그러니까 8,498억 달러인데, 이래서 이제 미국을 천조국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가장 1순위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이제 기업가가 봤을 때는 너무 자금의 어떤 예산의 비효율화가 좀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유인 전투기에 대한 대체로 이제 드론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F-35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상황. 결국 그런 거를 이제 드론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드론 관련된 쪽도 이제 A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에 대한 부분을 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미국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대로 봤을 때 전 세계가 또 드론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그런 측면에서 반대되는 의견은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정부의 어떤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드론을 도입하는 거지만, 오히려 첨단 기술이 들어간 드론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반대적인 급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논의 같은 경우는 결국 트럼프 위기가 지금 시행이 되는 내년 1월 이후에 정말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이 실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테마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무인 전투기로 드론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시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정말 수혜를 보는 업체들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는 좀 이제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테마주로 움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시세가 좀 1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관심주로 두고서 그런 종목들이 과연 숫자로서 트렌드에 맞게끔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오히려 관심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종목은 조금 달리 관심주로 넣어둘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를 조금 주셨는데, 결국에는 전 세계 한 해를 뒤덮게 될까요? AI를 탑재한 드론이 전 세계 한 해를 지금 차지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대표님께서는 지금 테마단으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셨고, 그렇다면 조금 더 실체 있는 쪽으로는 가도 괜찮은 건지, AI 쪽에서는 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AI 자체가 지금 다양하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AI에 대해서
AI를 이제 활용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효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마 다양한 산업군에서 AI가 활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미래에는 뭐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는 쪽을 AI로 실적이 나오는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의료 AI가 뭐 어느 정도 실적이 조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의학 관련된 분야에서는 국내 이제 AI 이제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쪽으로는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뷰노나 루닉같이 이런 영상 관련된 AI를 하고 있는 의료 AI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격대도 지금 조금 내려와서 부담 없고 그래 보이네요. 루니퓨노다. 네, 일단 네. 뭐 단계도 좀 올랐습니다. 뭐 네.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뭐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다운되면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이 좀 지나면 안정화가 되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결론은 의료 AI 쪽이다. 이사님은요? 네, 저는 이제 드론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드론에서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제이시전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고가 나는데요. 네, 신고가 나고 오늘 좀 상당히 긴 음봉을 좀 그리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매수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심주로 놓고 관련돼서 추후에 이제 어떤 숫자를 찍히면서 2차 시세를 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드론에 관련돼서 테마로서 대장주이기도 합니다만 국가 컴퓨팅 센터 쪽에서 구축하는 쪽에서 어떤 수혜주로도 어떤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매수보다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들어가는지 숫자와 관련돼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일단 대장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은 매수 사인 아닙니다. 네, 관심주로만 넣어두시면 된다고 합니다. 두 분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슈 딥다이브 함께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를 계속 뭐 체크하면서 시장을 보게 되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을 체포를 해서, 수감하려고 했다는 계획을 확인을 했다. 요게 한 또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 탄핵 표결을 빨리 당기자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구간에서의 움직임. 하지만 시장은 낙폭을 계속 줄여나갑니다. 코스닥이 2% 안쪽으로 하락폭 줄였고요. 코스피가 다시 돌아오네요. 네, 약보합권 쪽에서 움직임 진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